대법원 2021년 8월 26일 선고 2020도 12017 판결 사건명 법정소동 등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등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138조 이하 본조라고 한다. 본조의 규정은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 및 국회의 심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제정 당시 그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와 차별화되는 위 각 기능의 중요성 및 신성성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등 자체적 권력 집행 수단을 갖추지 못한 국가기관의 한계에서 생길 수 있는 재판 및 입법 기능에 대한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본조의 보호 법익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기능을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는 보기 어렵다. 본조 제정 당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헌법재판의 핵심적 부분인 위헌 법률심사 기능을 맡은 헌법위원회가 헌법상 법원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며 탄핵심판 기능을 맡은 탄핵재판소 역시 본조의 적용 대상인 국회의 장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위헌 법률 심사와 정당 해산 심판 기능이 대법원 관장 사항으로 규정되기까지 한 사정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본조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 기능에 헌법 재판 기능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나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보다 충실한 해석임을 나타낸다. 본조의 법정의 개념도 재판의 필요에 따라 법원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의 공간이 이에 해당하는 것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 법원의 사법권 행사에 해당하는 재판 작용이 이루어지는 상대적, 기능적 공간 개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이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에서 심판정을 법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절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심판정에서의 심판 및 질서 유지에 관해서는 법원조직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5조 법원의 법정에서의 재판 작용 수행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서의 헌법재판 작용 수행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8월 26일 선고 2020도 13556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창작성의 정도 독창적인 편집 방침 내지 편집자의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 선택하였거나 취사 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나름의 편집 방식으로 배열, 구성된 경우 편집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와 달리 편집 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내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 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한다. 편집물에 포함된 소재 자체의 창작성과는 별개로 해당 편집물을 작성한 목적, 의도에 따른 독창적인 편집 방침 내지 편집자의 학식과 경험 등 창조적 개성에 따라 소재를 취사 선택하였거나 그 취사 선택된 구체적인 소재가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를 넘어 나름의 편집 방식으로 배열, 구성된 경우에는 편집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편집 방침은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독창성이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기능상의 유용성에 머무는 경우,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이 진부하거나 통상적인 편집 방법에 의한 것이어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의 편집물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라면 누구나 같거나 유사한 자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편집 방법에서도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편집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편집 저작물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할 때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편집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이를 담당하는 법원이 취할 조치.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이는 편집 저작물의 경우에도 같으므로 저작권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있어서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편집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에 대한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특정한 뒤 저작물의 종류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 중 침해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침해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해당 부분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및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이용된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이 저작권자의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적, 질적 비중 등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침해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년 8월 26일 선고 2021도 6416 판결 사건명 명예훼손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의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재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2.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 방제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에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회사에서 징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에 기재된 문서를 근무 현장 방제실, 기계실, 관리 사무실의 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 절차를 거친 다음 확정되는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을 뿐인 단계에서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 회부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에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7도 1902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저작권법 위반 방조 1.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 이하 통틀어 침해 게시물 등이라 한다.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라도 전송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침해 행위의 구성 요건인 전송, 공중송신, 전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송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침해 게시물 등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이러한 연결 대상 정보를 전송하는 주체는 이를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책이지 그 정보에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람이 아니다. 링크는 단지 저작물 등의 전송을 의뢰하는 지시나 의뢰의 준비 행위 또는 해당 저작물로 연결되는 통로에 해당할 뿐이므로 링크를 설정한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송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침해에 관한 위와 같은 판례는 타당하다. 2.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한 후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정범의 범죄 행위가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영상 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한 행위가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정범의 범죄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다수 의견 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종전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클릭을 통해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하는 웹페이지에 직접 연결되더라도 링크를 한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링크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활성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등의 고유한 의미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링크 행위가 어떠한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판례는 방조범의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링크 행위를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나.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소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하는 가벌적인 위법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 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 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 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 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 의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첫째, 다수 의견은 규제와 처벌의 필요성을 내세워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행위를 처벌하고자 형법 총칙상 개념인 방조에 대한 확장 해석, 링크 행위 및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확장 해석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의 과잉화를 초래하고 사생활 영역의 비범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다수 의견은 방조범 성립 범위의 확대로 말미암아 초래될 부작용을 축소하고자 영리적, 계속적 형태의 링크 행위만을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일반적인 방조범의 성립과 종속성, 죄수 등의 법리에 반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방조범의 성립이 문제될 때마다 그 성립 요건을 일일이 정해야만 하는 부담을 지우며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셋째,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링크 행위에 대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유죄로 판단할 정당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비록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의 영리적, 계속적 링크 행위의 폐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링크 행위의 유형화와 그에 따른 처벌의 필요성 및 근거 조항 마련을 위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법원이 구성 요건과 기본 법리를 확장하여 종전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행위에 관한 견해를 바꾸어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 사실상 소급처벌에 해당한다.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그에 따른 입법적 결단을 기다려주는 것이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쟁점에 관한 종전 판례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 537을 판결. 사건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개정 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 관여 범죄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에 군형법 제94조는 정치 관여라는 표제 아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그 밖에 정치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2014년 1월 14일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된 군형법 이하 개정군형법이라 한다. 제94조는 정치 관여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제1 내지 제6의 각 호로 열거하면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개정 전후의 문헌에 따르면 군형법상 정치관여죄는 2014년 1월 14일자 법률 개정을 통해 구성 요건이 세분화되고 법 정형이 높아짐으로써 그 실질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공소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인 개정 군형법 제94조 제2항은 개정 군형법상의 정치관여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정군형법 제94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 기간은 개정군형법 시행 후에 행해진 정치관여 범죄에만 적용된다.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19도 16421 판결 사건명 미성년자 유인 인정된 죄명 미성년자 약취 1. 미성년자 약취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약취의 의미 및 약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죄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행위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적극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 감독자의 보호, 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 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과 갑은 각각 한국과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 소송 중인 부부로서 자녀인 피해 아동 을, 만 5세. 피해 아동 을은 프랑스에서 갑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을 면접 교섭하기 위하여 그를 보호 양육하던 갑으로부터 을을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을을 데려다 주지 아니한 채 갑과 연락을 두절한 후 법원의 유아 인도 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20도 6085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재물 손괴 등 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 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다수 의견. 가.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 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 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 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의미로 출입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주거 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 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 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 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주거 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 주거 중 공동 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 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 거주자가 공동 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 거주자 각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 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 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 주거 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 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 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 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 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 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 공동 거주자 각자가 상호 용인한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공동 주거의 형태와 성질, 공동 주거를 형성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가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그 공동 거주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대항하여 다른 공동 거주자가 공동 생활의 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공동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 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 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 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 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 대하여도 역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 의견. 가.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20도 12630 전원 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위자의 출입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 출입 당시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결국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에 관한 해석은 사실 인정의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금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한 출입금지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대체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거주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의사에는 그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한 이유를 알아야 비로소 그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외부적으로 표시한 출입금지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주거 침입죄의 가벌성의 범위가 부당하게 넓어질 수 있다. 그만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거주자의 진정한 의사가 중요한 이유이다.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금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러한 의사에 전제나 배경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거주자가 출입이 허용되는 신분이나 자격을 전제로 출입 허용 여부를 정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볼 수 없으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신분이나 출입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침입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대법원은 2021년 9월 9일 선고 2020도 12630 전원 합의체 판결로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이 주거권이 아니고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공동 주거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 거주자가 출입을 금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공동 주거에 출입한 경우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 거주자의 평온 상태를 명백히 해치는 것이어서 침입 행위에 해당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그러한 주거 침입 행위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공동 거주자이거나 그 공동 거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외부인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수 의견은 행위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의 다른 공동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더라도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나 찬성할 수 없다. 2. 피고인 갑은 처 을과의 불화로 인해 을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병, 정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외출한 상태로 을의 동생인 무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주거 침입,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동 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갑에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병, 정에 대해서도 같은 법 위반, 공동 주거 침입,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9월 9일 선고 2020도 12630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주거침입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다수 의견.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 관리 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 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 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 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뜨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 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나.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 의견. 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다. 주거침입죄가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안들은 그 보호법익을 주거권으로 보더라도 사안의 해결에 영향이 없다. 나.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침입은 이른바 의사침해설에 따라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 판례가 타당하다. 다. 동등한 권한이 있는 공동주거권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의사나 권리를 우선시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한 침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가 정한 명확성의 원칙이나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 평온한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는지 여부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라. 부부인 공동주거권자 중 남편의 부재 중에 아내의 승낙을 받아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주거침입죄는 목적범이 아닌데다가 현재 혼외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의 유무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이 좌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 의견. 외부인이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아 공동 주거에 출입한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른 외부인의 공동 주거 출입 행위 그 자체는 외부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 주거의 이용 행위 내지 이에 수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거주자는 외부인의 출입이 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함으로써 사생활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공동 주거의 특성에 비추어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을 용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 주거에 출입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공동 주거에 출입한 외부인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 주거에 출입하더라도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공동 거주자 중 한 사람의 부재 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다른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부재 중인 거주자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즉, 부재 중인 거주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한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즉 거주자 외의 사람이 거주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거주자는 주거에 대한 출입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되고 지배, 관리되어야 주거 내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법익의 귀속 주체인 거주자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즉 주거에 대한 출입의 통제가 자유롭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 내지 출입 통제의 방식은 거주자의 의사 및 의사 표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부재 중인 거주자의 경우에도 그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보호되므로 그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공동주거에 있어서도 외부인의 출입이 공동거주자 중 부재 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졌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주거침입죄의 법적 성질과 보호법익의 실체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 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일반 국민의 의사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그에 관한 증명 책임은 검사가 부담하므로 외부인의 출입이 부재 중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더라도 처벌 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에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